저번 시간에 단상 3선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V, 220V 두 가지 전압을 넣는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이죠. 중성선 N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이 전류를 구하라는 거예요.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요. 이 전류라 그러면 여기서는 피상전류를 구하라. 피상전류를 구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유념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죠. 소비 전력이 A가 2kW, 역률이 0.8, 3kW, 역률이 0.8.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A가 2kW, 0.8, 그리고 3kW, 0.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A의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V분의 P죠. V분의 P로 계산을 하죠. 근데 이게 역률이 나와 있죠. 킬로와트니까 유효 전력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률로 곱해서 나온 값 아니에요? 그러면 역률로 나눠야죠. 그래서 곱하기 0.8 되겠죠. P는 2000이 되겠고,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100볼트죠. 100볼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몇 암페어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냥, 그죠? 이건 11삼성 된 거니까 2000이 이미. 이거를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25A 나오네요. 자, 25A고. 그러면 IA는 25A. 그럼 이쪽 방향으로 25A가 흘러가는 거죠. 자,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IB. 이건 IA였고 IB를 계산해 보니까 전력이 3000이죠. 3000 와트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압이 100, 그 다음에 곱하기 0.8 이렇게 했네. 뭐 계산 안 해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3000 나누기 100 곱하기 0.8 이렇게 됐죠. 그러면 37.5A가 나오네요. 얼마요? 37.5A. 자,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방향이 이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돌아가죠. 이게 37.5A죠. 그러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는 두 개를 뺀 절대값이 되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겠죠. 37.5에서 빼기 25.0 이렇게 돼. 자, 그냥 암산을 해볼까요? 초등학교 때 외운 걸로 5에서 0 빼면 5, 7에서 5 빼면 2, 3에서 2 빼면 1. 그럼 12.5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었죠? 네.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삼성과 삼상 4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비 불평형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설비 불평형률은 허용되는 게 몇 퍼센트냐면 3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단상일 때는 얼마였죠? 단상일 때는 40%까지 허용됐죠. 자,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단상 3선, 아니 삼상 3선, 삼상 4선에서는 둘 다 30%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상 3선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겨요? 세 가닥이죠. 하나, 둘, 세 가닥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삼상이죠. 삼상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단상 부하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 부하를 달고 이러면 단상이 되죠. 여기다 또 뭐 이렇게 부하를 달고. 자, 만약에 이렇게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불평형이죠. 평형이 세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부하가 달리니까. 그래서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세 군데를 다 다는 겁니다. 선이 세 가닥이니까 A, B, C라 그러면 A, B 간에도 달고
B 시간에 달고 A 시간에도 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평형을 맞출 수가 있겠죠, 적당히. 어쨌든 그 불평형률이 30%를 넘어서지면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삼상4선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중성선이 하나가 더 생기죠. 이렇게 중성선이. 이제 뉴트럴 N선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이제 삼상4선인 경우는 여기다가 부하를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성선과에 우리가 이제 380V면 삼상에서 이게 220V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220, 220, 220.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 있게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만 이렇게 많이 달게 되면은 불평형이 심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불평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불평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형률 삼상 3선 마찬가지입니다. 요 불평형률은 자 이렇게 쫙 한 다음에 이게 불평형이 왜 생기냐면 이런 단상부하를 달 때 이 단상부하 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는데 이 중에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거 요 차이가 바로 불평형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ABC 중에 그죠? 이걸 PA라 그러죠. 뭐 PA, PB, PC라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PABC, PA나 PB나 PC 중 예?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 설비 전부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냅니다. 3분의 1을 한다는 얘기는 평균을 낸다는 얘기예요. 총 설비란 얘기는 단상도 들어가고 삼상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상이라는 얘기는 세 선을 동시에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세 개를 쓰는 부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삼상 모터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부하도 더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걸리는 것들도 다 더한 총 값이 되겠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100을 곱해야죠. 100분위로 나타나야 되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이제 불평형률을 따지지 않는 게 적용 아까 40%라 그랬나 30%라 그랬는데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압 수전에서 전형 변압기 등으로 수전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키 포인트를 기억을 하세요. 전형 변압기를 기억을 하시고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 1000이 아니고 100이죠. 이게 또 오타 났는데 죄송합니다. 100입니다. 100kV 이하의 단상부하인 경우, 단상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고압 및 고압 수전에서 단상부하의 용량이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kVA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특별 고압 수전에서 100kVA, 100이 많이 나오죠. 이하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역부위 결선을 하는 경우. 이렇게 좀 키워드를 기억을 해서 시험에 나오면 빵꾸 뚫어주면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비 불평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비 불평형률. 자, 일단은 공식을 쓰세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단상부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공식대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상부하 중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야 되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게 A, B, C라고 보고 요게 N선이라고 삼상4선이네. 그죠? 네 가닥이네. 그러면 자, 요 사이에 걸린 거, 요 사이에 A하고 N선 사이에 걸린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kg, 3kg, 0.5. 그러면 5.5kg죠. 5.5kW가 걸렸고, 그 다음에 중성선과 B 사이에 걸린 거 0.5, 0.5니까 1이죠. 1kW가 되겠고, 요 사이에 걸린 거 이건 3kW죠.
그럼 제일 큰 게 어느 거예요? 5.5. 제일 작은 거 1이죠. 그래서 5.5 빼기 1 하면 되는 거고요. 아래는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5.5에다가 1에다가 3. 그 다음에 여기 3.7 있죠. 삼상. 그래서 3.7 더하기 5.5 더하기 1 더하기 3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평균을 낸다 그랬죠. 3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럼 계산기로 눌러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위에가 5.5 빼기 1. 그 다음에 아래가 3.7.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괄호를 해야죠. 3.7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죠. 더하기 5.5 더하기 1하고 3하면 4죠. 4에다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곱하기 100분의 1로. 그럼 얼마가 나오나? 여기가 잘못 들어간데 잊어봤더니요. 여기 3.7이 아니고, 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죠. 요 부분이 3.6이 아니고요. 지워야지. 여기는 P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5.2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역률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5.2가 와야 되겠네요. 그죠? 5.2. 그럼 다시 5.2, 5.5, 요거 4 곱하기 3분의 1.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계산이 잘못됐어. 5.5 빼기 1 빼기 1. 이거면 눌러야 됩니까? 그냥 4.5 하면 되지. 그 다음에 5.2 플러스 5.5 플러스 4죠. 두 개 더하면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얼마 나올까요? 되게 91이 나오네요. 92 정도. 91, 2 정도 나옵니다. 반올림하면. 너무 높죠,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설비를 재조정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산 제대로 한 거죠. 여기서 조심할 건요. 조심해야 된대요. 여기 유효전력하고 피상전력인데 전부 다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역률이 다 같은 걸로 봐야죠. 여기 보니까 피상전력가 이거하고 같잖아요. 같다는 얘기는 역률이 1이란 얘기죠. 요것도 역률이 1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역률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이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킬로와트가 주어지고 자, 요 분이 안 주어지고 역률이 뭐 예를 들어서 0.8이다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것만 주어지고 이건 0.6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쪽에는 없고 그러면 L1에 걸리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전력을 계산할 때 피상전력을. 그러면 2 나누기 그죠? 0.8하고 그 다음에 3 나누기 0.6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산술적인 합으로 되는 게 아니고 둘 간의 위상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벡터 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VA는 어떻게 돼요? 킬로와트 나누기 코사인 세타한 값이 맞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걸 합성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비상분이라는 거는 유효분과 무효분이 있는 거죠. 요게 두 개가 벡터 합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상분을 구할 때는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 루트를 붙이면 이게 KV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벡터 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자, 이렇게 더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효분과 각각의 유효분과 무효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 따로 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 요거의 유효분과 무효분을 구하고요. 요거의 유효분과 무효분을 구해서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더해서 그 더한 값 나온 값 있죠. 요거 더한 값 나온 값 있죠. 그죠? 그 옆으로 써보면은 요 값에다 무효분 나온 값을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를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걸 구하는 방법이 있죠. 쉽게. 유효분, 지금 이제 유효분은 나와 있잖아요. 유효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 2kW 이렇게 되면 유효분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자, 여기는 0.8이라 그랬고 0.8. 2kW, 3kW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분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게 A고 요게 B라 그러면 A의 유효분은 2, B의 유효분은 3, 두 개 더하면 5 될 테고. 그럼 무효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분은 유효분 우리가 공식이 있죠. 유효분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8이니까 0.8분의 0.6이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무효분이고 이게 무효분입니다. A의 무효분. 이쪽은 어떻게 돼요? 자, 0.6이니까 0.6분의 0.8이 되겠죠. 0.6일 때 서로 이제 보수 관계에 있으니까 유효분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유효분이 2이고 여기 유효분이 3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온 거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붙여서 합성 역률을 구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 역률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산술적인 합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삼상삼선과 삼상사선의 불평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지금 이제 배운 거 앞에 한 것들을 좀 문제풀이를 다음 시간에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